인서울, 그 중에서도 자연계 편입을 희망하는데 수능 수학만 해봤지 편입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수많은 광고뿐 정작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는 곳을 찾지 못한 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겠죠.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편입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편강, 인강, 과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한테 맞는 방법은 어떤 건지가 가장 고민되실 거예요. 제가 각 학생분들 상황에 맞춰서 본인에겐 어떤 공부법이 맞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편입 수학을 집중해서 준비하는 이유까지 알려드릴 테니 자연계 편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분들께서 유명한 학원에 다니는 게 좋을지, 본인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커리큘럼 과외가 좋을지, 아니면 인강으로 혼자 공부해야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실 텐데요. 이건 본인의 공부 성향이나 스타일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추가적으로 편입은 성인분들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 또한 빠질 수가 없는 문제점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4년째 편입 컨설팅을 하면서 편강, 인강, 과외 중 본인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은 어떤 방법일지 추가적으로 각각의 장단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강, 즉 학원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편입 학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릴 만한 학원 몇 군데가 생각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대형 학원인 만큼 많은 원생을 가르치고 있어 여러 학생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무언의 압박감을 갖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원 내 테스트를 통해 현재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각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장점을 찾아 학원을 선호하실 겁니다. 그럼 어떤 학생분들이 학원을 다녀야 보다 높은 성적 상승을 이루게 될까요? 바로 경쟁의 압박 속에서 최대한의 집중력을 뽑아낼 수 있으면서 성적이 중간에서 중간 이상 나오는 학생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편입 학원에서는 수업뿐 아니라 자습까지도 함께 병행하는 편입니다. 즉 자습실, 독서실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웬만한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추가적으로 자습실, 독서실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수업 외적으로도 본인의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단점 또한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일단 기초가 부족한 분들이라면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원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학생을 케어하기 때문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그럼 결국 엉덩이만 붙일 뿐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보조 강사님, 메인 강사님께 여쭤볼 수는 있습니다만 강사님들도 시간이 무한정이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긴 어렵습니다. 또한 빠지지 않는 단점 중 하나가 바로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대형 학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기준 2달 동안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기 마련이죠. 그러니 강압적인 주변 환경 때문에 집중력이 흐려지는 분들이나 기초가 부족한 분들이라면 학원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과외입니다. 과외는 앞서 말씀드린 학원과는 다르게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한 분들 혹은 학원 진도보다 빠르게 나가는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1:1 수업으로 즉각적인 피드백 및 지속적인 설명이 가능하며 학업 속도 또한 학생분 개념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어 기초를 탄탄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엔 오프라인 과외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과외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외의 경우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시간에 맞춰서 공부의 시작과 끝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과외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1:1로 진행하기 때문에 평가 시스템이 부족하다든지 체계적인 진도 계획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외 선생님마다 수업의 질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도 맞춤형이기 때문에 온라인 기준의 금액은 학원을 다니는 것과 비슷하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주 2, 3회로 학원보다 더욱 비싼 금액을 자랑하죠. 이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과외 선생님의 학력, 실제 편입 경력, 과외 경력, 성향 등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고 상황에 맞게끔 온라인, 오프라인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상 끝판왕의 공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혼자 인강을 보면서 공부하고 그 성적대를 유지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최소 중위권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학원, 과외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고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독학은 남이 알려주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깨우쳐서 이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고 응용력도 향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독학도 어쩔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기초가 안 된 분들, 그리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라면 공부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학원 과외를 선택하기 때문에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비용적인 문제 또는 주변 환경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인강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단점을 타파하기 위해선 남들과 같은 시간이 아닌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1년 할 거 1년 반, 2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론은 독학을 하기 위해선 본인이 중상위권에 성적되거나 기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겠다는 학생의 의지입니다. 학원이든 과외든 독학이든 기본적인 공부는 학생 스스로 하는 것이며 학원이나 과외의 경우에는 그냥 도움을 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즉,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명확한 정답은 없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편입 공부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그 어떤 공부법을 활용하더라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본인 상황에 맞춘 방법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인드를 갖췄으면 이제 세부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 알아야겠죠? 먼저 편입 영어가 아닌 편입 수학을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계를 준비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본다고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두 과목을 공부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테죠. 그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게끔 몇몇 대학들은 편입 영어를 보지 않고 편입 수학만으로 편입생을 모집하는 곳이 있는데요. 단국대, 가천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국민대, 공학대까지 생각보다 많은 대학들이 수학만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토익을 준비했던 분들 혹은 토익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경희대, 과기대, 시립대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수학을 집중해서 준비한다면 총 11개의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고대는 수학과 단과라서 제외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출제 경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천대는 정석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자체가 타 대학 대비 쉬운 편에 속해 충분히 합격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결과를 보면 합격권의 성적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쉬운 시험이라면 남에게도 쉬운 시험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 명심하고 꼼꼼하게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단국대는 원래 영어와 수학 모두 시험을 보는 학교였습니다만 25년도부터는 편입 수학만 반영해서 편입생을 선발합니다. 기존에는 120분 동안 영어 30문항, 수학 20문항을 푸는 시험이었는데 올해는 90분에 수학 30문항을 푸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항수 대비 시험 시간이 넉넉한 편이죠. 아마 변별력이 있는 킬러 문제들의 문항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세종대의 경우에는 감점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보통의 대학은 답이 틀리면 0점으로 측정하지만 세종대의 경우 틀리면 0점이 아닌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 모르는 문제는 그냥 찍지도 말고 넘어가란 말이 돌고 있죠. 100분 동안 25문제로 시험 시간 자체는 여유로운 편에 속하니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숙명여대는 공수까지 보는 대학이지만 공수 비중은 매우 낮고 미적분 출제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난이도도 평탄하기 때문에 미적분을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립대는 편입시험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대학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도 적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유형과 난이도의 문제들로 출제되었지만 공수2에서 문제가 출제되니 정확한 계산 능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경희대는 미적분, 다변수, 선대에서 절반 이상이 출제되며 공수에서 미분, 방정식, 라플라스 변환 영역에서 출제되는 편입니다.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편으로 비슷한 대학으로는 외대, 성균관대가 있습니다. 경희대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경희대, 외대, 시립대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앙대는 기초수학부터 공합수학까지 넓은 범위를 자랑하는데 난이도도 어려워 많은 계산량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시간도 부족하죠. 만점을 받겠다라는 마음가짐보단 빠르고 정확하게 풀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출문제 준비할 때 시험과 동일하게 타이머를 맞추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속도감을 높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화여대는 고등수학 과정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대학 수학뿐 아니라 고등수학 복습까지 필히 해야 하는 학교입니다. 출제 비중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미적분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 선형대수 문항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유형 자체는 비슷하니 최근 N개년 기출문제 회독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학생분들 상황에 맞는 공부 방법부터 자연계 준비생이 편입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 대학별 출제 경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시길 바라며,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니 의미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더보기란 혹은 댓글 활용해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